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죠. FOMC 결과 여기에다가 또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 그 이후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0.4% 상승세, 코스닥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자동차주의 반응이 조금 그거 합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강하게 출발했는데 네. 오히려 전일 대비 하락으로 그런 식으로 크게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참 시장 만만치 않고 어렵네요. 네. 네. 오늘 그로스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과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수석님. 자, 어제 이슈는 많았고 네. 특히 우리 개장 직전에 뭐 또 이제 관세 타결 소식도 들렸고 네. 그리고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자, NXT에서는 좀 좋았거든요. 그 관세 타결 발표하고 나서 NXT 쪽에서는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 계속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9시에 정규장 개장 딱 하고 나서는 사실 많이 세론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사실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투자자분 그러니까요. 입장들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오히려 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운수 장비가 자동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하나오션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이러니한 거고 오히려 조선주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1,500억 달러 정도는 아예 조선 관련 펀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500억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쪽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조선주 쪽에 오히려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00 중에 1,500억이니까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넘어가는 수준이죠. 지금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 6조 원 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 테슬라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있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고 어제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뭐 삼성 SDI 이쪽 다른 셀 쪽이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또 괜찮네요. 네. 어제도 사실 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 공급 계약이 테슬라로 저도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추정이죠. 네. 삼성은 머스크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공식이긴 건 맞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저는 맞는 부분들이 이 LG에너지솔루션도 거의 확률은 5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계약 금액이 6조 원이고 계약 기간이 24년 8월 그러니까 8월부터 28년 7월까지 3년 동안이고 그러니까 매출 대비로 했을 때는 한 23% 정도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급 제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LFP 배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납품을 한다? 좀 이상하거든요. 2차 전지 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KU는 3억의 배터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LFP 배터리를 북미 쪽에 공급할 대상은 일단은 테슬라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드랑은 이미 지어지고 있고 LFP 배터리 완공이 거의 이제 완공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원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할 겁니다.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의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맞고 하다 보면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배터리가 사실 불안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 기업한테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LFP 공급 업체는 CATL, 비아디,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다각화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미국의 LFP 셀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시건이라든지 홀랜드 공장에 생산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달에 발표했었던 공식 계정에서 발표했었던 게 뭐냐면 네바다 쪽에 LFP 셀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분기 어닝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연도 말쯤에 프로토타입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업체 자기 혼자서 다 못해요, 이거. 지금 4680 배터리도 파나소닉한테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4680도 지금 생산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파나소닉이 주요 업체고 LG엔솔도 주요 업체기는 한데
LFP도 자기 혼자서 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지어지는 LFP 셀 공장은 사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화상 통화를 해서 네.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 파트너십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고 전장, 부품,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다양하게 이제 테슬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어디까지를 염두에 둔 머스크의 발언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23년도에 그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었습니다. 23년도에? 네, 23년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같이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네, 네. 그때 회동을 해서 그때 젠슨왕도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인 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TSMC랑 삼성도 이건 다 이원화를 하려는 전략입니다. 뭐냐면 AI5 칩 이번에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AI6 칩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이 AI6 칩은 일단은 27년도에 생산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자면 제가 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AI4 하드웨어 4는 이 차량에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장착되냐? 모델 Y 주니퍼에 장착이 되고 있죠. 제가 타는 거는 구형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3입니다. 네. 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는 주니퍼에 장착이 되어 있고 AI5는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양산이 되냐? 초기는 이제 대만에서 양산을 TSMC에서 대만에서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서 양산을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AI6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크게 풀스택 AI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차량에도 AI6 칩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옵티머스잖아요. 옵티머스도 들어가고 그러면 옵티머스나 비전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 도조칩이라는 거죠. 도조칩도 AI6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병렬 계산을 하려면 AI6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조로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칩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AI6 칩에 대한 계약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나마 좀 수주가 된 거는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는 뭐 퀄컴이라든지 AMD까지 노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방산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156% 증가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방산, 뭐 원전, 조선 올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섹터 중 하나인데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방산주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예.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저도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네.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지금 또 마찰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F-16 전투기를 띄웠어요, 태국이. 네. 근데 군사적으로 보자면은 캄보디아가 월등하게 낫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태국이 전투기 F-16 전투기를 띄웠는데 거기에 미사일을 탑재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미사일을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냐면 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폴란드가 지금 바로 옆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밀리면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나 아니면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어디냐면 저는 루마니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상은 있죠. 독일의 KMW라든지 아니면은 뭐 록히드 마틴이나 뭐 아니면 미국 쪽도 에이브람스 탱크도 사실 대상자긴 한데 일단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GDP가 유럽 내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성비 있는 무기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 항상 그 국가의 의회는 우리 국방비 GDP 대비 몇 프로 쓸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증액하자라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네. 그러면은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쓰면 그 예산이 한도가 있는데 그럼 어떤 무기를 쓸 거냐라는 거죠. 미국, 독일, 그것보다 싼 우리나라 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방사는 계속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보여지려면은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섹터 여쭤볼게요.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 직접 어떤 기업 탐방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VT라는 그 아. 화장품 스킨케어 쪽을 탐방을 갔다 왔는데 리들샷. 네, 이게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엑스 쪽 근처에 있기는 한데 네. 저도 갔다 왔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어떤 점? 왜냐하면 주택가 한복판이 있어요, 사무실이. 아. 그래서 잘못 온 줄 알고 저는 예. 탐방 갔을 때 그래서 사진이 이 주택가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휘문고 바로 옆인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 대치동 쪽에. 네네. 예. 휘문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임대료는 되게 싸겠다. 저렴하게 쓰고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주택가라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시카리들이라는 미세침 기술을 적용할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은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열풍이 불었던 리들샷 네.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카 라인하고 리들샷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 구조를 좀 보자면은 7대3 구조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국내 매출은 한 3 정도 되고요. 근데 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본이 한 45%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한 25%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7%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카나 리들샷 라인은 굉장히 매출에 대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해외 시장에서 주력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좀 어디로 변경이 되냐면 네. 미국 쪽으로도 글로벌 확장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샷은 저는 어제도 썼거든요. 이 리드샷을. 너무 300샷은 너무 아파서 저는 100샷을 써요. 누가 썼다고요? 제가 씁니다. 저녁마다. 이걸 저녁마다 쓰는 게 이제 루틴입니다. 다들 근데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미세침 기술을 사실 따끔따끔해가지고 그 화장품 흡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이게 리들샷 한 번 써보신 분들은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어요, 많이. 두 번, 세 번 써보신 분들이 많고 재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들샷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많은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핵심 유통 채널 입점 가속화로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복 구매가 있다라고 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쭉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일단 코스트코랑 울타뷰티, 타겟, 아마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는 현재 4차까지 오더가 완료가 됐고요. 네. 이게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받는데 이게 한번 오더를 받을 때마다 물량이 늘어나고 SKU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SKU는 뭐냐면 품목 수입니다. 네. 품목도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리들샷하고 PDRN하고 합쳐가지고 아예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 4월, 5월에 선적된 물량이 2분기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제 9개 SKU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겟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이 조금 유의미한 건데 이번에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매출보다 이제 3분기 매출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분기에는 이제 메가왈이라든지 일본 Q10 할인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이 좀 심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티르티리라든지 아니면은 메디큐브 아니면 APR 이 정도가 좀 탑3였습니다. 근데 메디큐브가 마케팅비를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뭐 1+1을 행사를 네. 진행한다라든지 왜냐면 이제 입점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메디큐브랑 티르티리 경쟁사가 좀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비 면에서는 좀 심하게 지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매출이 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다이소 매출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원화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 매출이 원래는 좀 낮았거든요. 예. 근데 올리브영이 이게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높아질수록 리드샷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매출액은 한 4,600억, 영업이익은 1,250억인데 제가 왜 VT를 좀 콕 집어서 탐방을 다녀왔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최근에 상장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APR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달바 글로벌은 지금 선행 PER이 31배고 APR은 지금 한 22배 수준입니다. 근데 VT는 지금 11배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5년에 아모레퍼시픽 중국 따이공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중국 시장 호황기 때는 25년 선행 PER 멀티플이 44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실적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미국 쪽에서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배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업력은 좀 됐네요. 97년에 상장한 회사고.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소위 텐베그 종목이네. 네, 그래서 예. 얼마 전에 또 자사도 취득 소각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30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탐방을 갈 때 네. 사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약간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네. 소외됐던 부분들이 예. 부각이 받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리들샷인가 그거 아파요? 700샷 써보시면은 딱 느낌 오실 겁니다. 저도 하면은 한수석처럼 그렇게 얼굴이 뽀얘질 수 있나요? 제 피부과 의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설명 중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들은 거는 1+1밖에 없었어요. 네네. 저 진짜 한번 데리고 가줘요, 올리브 영. 지난번에 네. 말만 지난주에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말만 해놓고는 소장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모공 제로 패드부터 한번 입문하시죠. 모공 패드부터. 모공 APR 제로. 겁니다. 네, APR의 네. 모공 제로 그건 APR 패드부터. 거? 네. 아. 아니 오늘 APR 외국인들도 엄청 사요. 네. 왜? 제 모공이 어때서? 약간의 늘어짐이 보이니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산업 리포트도 네. 발간하시잖아요. 어떤 산업 리포트인지 좀 내용 네.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산업 리포트는 이제 AI 인프라 네. 쪽인데 AI? AI는 아시더라도 AI 인프라는 뭐지라고 인프라. 궁금해하실 수도 네. 있어요. 얘 인프라가 뭐지 진짜? 이제 네. GPU를 우리가 이제 5만 장을 가져오겠다라고 계획 목표를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GPU만 가져와서 땡은 아니잖아요. 뭔가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행식 클러스터도 있어야 되고 아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아, 하는 건데 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AI 투자 정책을 좀 보자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AI 분야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12조 원이 어디에 쓰이냐? GPU 5만 장에 쓰입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이제 앞으로 GPU를 조달하는 게 아니고 리벨리온도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시리즈 C 투자를 받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리벨리온은 퓨리오사입니다. 퓨리오사인데 리벨리온이랑 퓨리오사 둘 다 이제 AI 반도체 NPU를 만드는 회사로서 좀 더 우리가 만들겠다, 국가적으로 수직 계열을 하겠다라는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AI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많이 글쎄. 보셨을 예,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뭐냐면 초거대 AI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서울하고 부산 구간에 800기가비트 퍼센트라는 거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초당 너네가 몇 기가바이트 정도 보낼 수 있니? 그러니까 800기가 정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AI 백본의 구축이 연간 35%씩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울산 7조 원 프로젝트 시작으로 전남은 2030년까지 글로벌 네. 데이터 센터 10개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은 GNC 네.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GNC 에너지가 뭐야? 뭐 딱 보면은 에너지, 네네. 약간 에너지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에너지 기업 에너지. 맞는데 비상용 발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건물이 갑자기 전력이 뚝 끊기면 안 되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대기 전력이 있어요. 네, 대기 전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ESS라든지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더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지하에 예. 디젤 엔진이라든지 수소 엔진이라든지 그런 디젤 터빈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냐? 이 GNC 에너지가 거의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가가 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4년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퍼스케일 IDC를 수주를 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